골반과 함께하는 천재로 1학년 1학기 아름다운 표현 시와 운율 얌브롱 뿅.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에서 쿨집에서 빵쿨빵 국어 승구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첫 시간입니다. 1강 시와 운율에 대한 부분이고요. 교재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내용 같이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나와 있는 갈래학습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시와 운율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각각의 단원에서 개념학습 할 때 같이 좀 정리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 갈래학습에 대한 부분도 그 안에서 전부 다뤄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교재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본문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에요. 그죠? 첫 시간 먼저 좀 활기차게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약간 업돼 있는 상태예요. 업돼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여러분도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의구심이 들지는 뭔가 의심이 드는 느낌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자, 차근차근 수업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 설명할 때는요. 선생님 좀 차분하게 설명을 다시 또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념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요 학습 목표부터 우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그 단원에서 여러분이 달성해야 되는 목적지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겠지. 자, 운율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여러분 교재 22페이지의 맨 위에 작은 글씨로 학습 목표 써있죠? 거기에 운율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이 신경 써서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운율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학습에서 보게 될 내용도요. 이 운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일단 여러분 교재의 22페이지에 보시면 시의 뜻과 특성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라는 게 뭐냐?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좀 칠게요. 생각과 느낌에 일단 밑줄 그어주시고요. 미안합니다. 운율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압축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생각과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해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시라고 합니다. 됐어요? 시가 무엇이냐라는 거를 누군가 물어봤을 때 걔네들을 정의할 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되는 건 맞아. 생각과 느낌, 맞아. 감정을 전달하는 거였어. 그래서 얘네들 조금 쉬운 말로 하면 감정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감정을 전달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전달하냐면 운율을 넣는 거지. 운율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얘는 리듬감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됐어요? 잠깐 먼저 얘기하고 가면 시의 특징에 말의 가락이 느껴진다라고 되어 있죠. 이 가락이라는 게 바로 리듬감을 얘기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 시는 운율을 담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락이 느껴지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운율 있게 표현하는데 시는 길어 짧아. 소설은 길게 표현하지만 시는 굉장히 짧지. 그러니까 긴 걸 슉 줄여놓은 거야. 그래서 압축이야. 됐어요? 자, 그럼 이러한 시의 특징, 이렇게 정의되는 시의 특징 보면 가락이 느껴진다. 당연하지. 운율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지닌 언어를 사용하겠어? 바로 함축적 의미. 함축됐다는 얘기는 압축됐다는 얘기와 똑같이 축적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심상을 사용하여 독자의 감각이나 감정에 호소한다. 자, 심상에 동그라미 칠게요.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심상이라는 건 다른 말로 우리가 이미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모습을 감각적으로 정서를 담아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시의 운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습 목표가 운율에 대한 거였잖아.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리고 아까 얘 가락을 뭐라 그랬어요? 리듬감이라고 했잖아.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기억할 때 이 앞에 내자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외자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여러분 교재에는 외형률이 먼저 나와 있지? 외형률과 내재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내자라는 글하고요. 외자라는 글자에 표시를 해주세요. 내는 안쪽 할 때 그 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외는 그렇지. 얘는 바깥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운율이
안에 있다.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 있다. 형태가 보인다. 라는 뜻이야. 그 내조를 먼저 볼게요. 시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요. 시의 내면에, 내면 동그라미 쳐주세요. 내면에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시 속에서, 속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속에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은근히 느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현대시는 전부 내재율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봐서는 이게 도대체 운율이라는 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외형률인 시를 보면요. 시의 겉으로, 겉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외형률이니까 당연히 겉이겠지? 그러면서 정형시에 해당하는 고전시가에서 주로 나타나요. 옛날의 시들은 형식을 딱 정해놓고 그 형식에 딱딱딱 맞춰서 쓰는 게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표현이 됐었어요. 그 시의 모든 형식을 맞추는 게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했어. 왜? 우리나라의 시라는 것도 그 정서라는 것도 한자 문화권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한자어는 한 개가 뜻글자들이잖아. 그래서 걔네들을 가지고 초장, 중장, 종장 그리고 각각의 뭐 가군을 맞추고 막 이렇게 운을 맞추는 게 있었거든. 그래서 한자의 끝을 지금 요새 말로 하면 랩이라고 하는 그 운율을 라임을 잘 맞춰야 가장 아름다운 한시라고 봤거든요. 그게 우리 시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시라는 것 자체가 원래 좀 그래. 그래서 정형시에 해당하는 고전시가에서만 그런 특징이 드러나고요. 현대시는 그런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정서를 전달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정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재율과 외재율의 특징에 대해서는 빵포인트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재율이냐 외재율이냐를 물어보는 거 그래서 객관식 문제로 내재율이다 외형률이다라는 게 단어로 나오기만 하지 내형률이 뭐냐 외형률이 뭐냐를 묻는 게 나오진 않아요. 시험 문제에. 그러니까 C를 보여주고 이 C가 선택지문 1번 이 C는 외형률이다. 외형률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하면 맞는지 틀린지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빵포인트 체크를 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운율과 관련해서 바로 운율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운율을 만드는 방법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빵포인트로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빵포인트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한눈에 딱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나요? 일부러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본문에 있는 설명을 빼고요. 핵심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자, 반복이에요. 그럼 운율을 만드는 방법은 뭐겠어? 반복하면 무조건 운율을 만들어집니다. 됐어요? 소리를 반복해도 되고요. 글자 수를 반복해도 되고요. 음보를 반복해도 되고 단어나 구조를 반복해도 되고 문장 구조를 반복해도 돼요. 어쨌든 반복하면 돼. 글자 수. 음보라는 건 소리의 걸음이야. 예를 들면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단위 정도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한 번에 읽어내는 소리의 덩어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이렇게 되면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선생님이 손짓 한 번 한 게 한 음보야. 됐어요? 한 음보, 한 음보. 그래서 소리의 걸음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띄어쓰기와 유사해요. 그래서 이 음보는 일반적으로 띄어쓰기의 단위와 유사하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거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 의성어나 의태어는 왜 반복이라고 한 거죠? 자, 감독님? 네, 제 수업에서 대답을 해도 돼요. 네. 감독님? 네. 본인의 목소리 바가 올라가요? 아니요. 올라가게 소리를 내야 돼. 네. 올라가요? 네, 올라가요. 좋아요. 자, 참새. 오리, 병아리, 그 다음에 까마귀. 자, 보세요. 감독님 지금 대답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오리 했을 때 감독님 꽥, 참새 짹 한 번만 하지 않지? 소리를 흉내내는 거 무조건 2번씩 하게 돼 있어. 꽥, 꽥, 짹, 삐약, 삐약, 깍 2번. 의성어나 의태어는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반복이란 말이 안 들어간 거야. 됐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운율을 형성하는 건 뭐다? 반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K-팝의
K-팝의 거의 대부분은 발라드 곡들도 그렇지만 발라드 곡들보다는 되게 댄스 곡들 같은 경우에 반복되는 거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선생님들 힙합을 좋아하는데 랩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 랩하는 래퍼들 중에서 P타입이라는 래퍼가 있어요. P타입이라고 하는 그 래퍼가 있는데 되게 뚱뚱한 아저씨거든요. 뚱뚱하고 수염 아저씨 아니 나보다 선생님보다 어린가? 아무튼 그 P타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랩 가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알파벳 P 타입할 때 그 타입이야. 그 찾아보면 그 사람이 그 한글로 해서 이 라임을 맞추는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얘기하는 운율의 그 어떤 반복되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 사람의 그 랩 가사를 들을 때 진짜 귀에 진짜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랩은 약간 좀 이제 선정적인 것도 많고 폭력적인 것도 많아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안 좋은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근데 P타입의 가사는 약간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의미 있는 가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중가요에서도 K-팝에서도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후크송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이제 지금은 잊혀져가는 텔미 같은 노래라든가 아니면 엑소 같은 경우에도 으르렁 같은 경우 으르렁 근데 그 말만 계속 하잖아. 반복. 뭘 형성하는 거야? 리듬감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면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바로 반복을 통해서 음악적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음악적 효과가 높아지겠지?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분위기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가 좀 우울하고 차분할 것 같으면 읽는 템포를 느리게, 읽는 속도를 느리게 하고 말을 좀 길게 쓰는 경우가 있겠지. 아니면 딱딱 끊어지게 쓰거나. 그 다음에 뭔가 기쁜 게 있을 때는, 기쁘거나 즐거운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좀 음보도 짧게 하고요. 그러니까 끊어 읽는 단위를 좀 짧게 하고 발음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나는 울림소리 같은 것들을 활용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시의 개념적인 특성 뭐 요 정도로 알았는데 우리가 실제로 본문 내용을 또 봐야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본문 내용 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작품 속에 활용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 23페이지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학습이에요. 연분홍이라는 작품이 담겨져 있죠. 김억림의 작품인데, 자, 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아름다운 시. 잘 들어보세요. 봄바람 하늘 넘노는 길에 연분홍 살구꽃이 눈을 틉니다. 연분홍 송이 못내 반가와 나비는 너훌너훌 춤을 춥니다. 봄바람 하늘 넘노는 길에 연분홍 살구꽃이 나부낍니다. 연분홍 송이 바람에 지니 나비는 울며 돌아섭니다. 보세요. 그냥 운율 끝났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시의 지금 운율 형성 방법을 보면요. 봄바람 하늘 넘노는 길에 땅. 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중간에 끊어 읽을 수 있잖아요. 넘노는 길에. 그럼 봐봐. 이상해진다. 분위기 잘 보세요. 봄바람 하늘 넘노는 길에. 이게 좀 이상해. 느낌이 달라. 그렇게 읽었을 때와 봄바람 하늘 넘노는 길에. 이게 훨씬 더 리듬감 있게 느껴져야 될 텐데요.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세 글자. 미안합니다. 지금 보시면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엄밀히 따지면 글자 수로요. 이 시의 형태 중에 하나가 요렇게 이야기를 해요. 봄바람 하늘 넘노는 길에 라는 건 3음보에 해당하고요. 글자가. 그리고 글자 수로 따지면요. 7글자, 5글자라고 해서 우리가 7, 5조라고 합니다. 조는 이제 글자의 개수를 가리키는 말이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하나, 둘, 셋, 넷, 5개야.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됐어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분홍 살구꽃이 눈을 틉니다.
연분홍 송이송이 못내 반가와 나비는 너훌너훌 춤을 춥니다. 됐어요? 밑에 것도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3음보의 7, 5조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금 이 표시한 건 음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글자 수로 따지면 연두색으로 할게요. 7개, 5개. 그래서 7호조에 해당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언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봄입니다. 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봄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살구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연분홍 송이송이 못내 반가와. 자, 살구꽃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살구꽃이 연분홍 색깔을 띠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살구꽃이라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꽃은 좋은 거야. 나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 연분홍색, 분홍색인데 아주 옅은 분홍색 이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시어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연분홍 송이송이 너훌너훌 하늘하늘 송이송이 울며울며. 짐작하시나요? 송이송이 너훌너훌 하늘하늘 송이송이 울며울며. 그럼 얘네들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는 것들입니까? 반복이죠, 반복.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 전부 다 이 반복을 통해서 송이송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요. 운율도 형성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도 같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세요. 문장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슨 색으로 표시할까요? 노란색으로 표시할까요? 문장의 구조가 되게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트읍니다. 추읍니다. 그죠? 끼입니다. 돌아서 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역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 각 연의 형태가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고 단어도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하고요. 두 개의 형태 보시면 1년하고 3년 그리고 얘네들 보시면요. 봄바람 하나를 넘노는 길에 연분홍 살구꽃이 눈을 틉니다. 연분홍 살구꽃이 나부 끼입니다. 문장의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됐어요? 이 시가 왜 실렸는지 이제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어? 바로 뭐야? 운율을 형성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요. 뭐 특별할 건 없어요. 그냥 첫 번째 살구꽃이 폈어. 그러니까 두 번째 뭐해? 나비가 춤을 춘대. 그래서 살구꽃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된대요? 울며 울며 돌아선대. 그래서 마지막에는 뭔가 약간 좀 슬픔, 애상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시험 문제에서는 애상적 정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애상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싹 튼 거지. 눈을 틔운 거죠. 눈을 틔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비가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떨어지는 살구꽃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애상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야? 눈을 틔우고 나비가 춤을 추니까 이제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슬픔을 느끼더라. 이 과정이 바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 교재 24페이지 보세요. 이쪽으로 잠깐 올까요? 자꾸 왔다 갔다 할게요. 자, 지금 일단 본문 내용 보시면요. 이 시는 자유시예요. 그죠? 특별하게 뭐 어떤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나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형태가 정해진 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얘는. 그리고 얘는 자유시에 해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따라 쓴 글이 아니라요. 얘는 뭔가 좀 글자 수에 있어서 차이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글자들도 모양이 조금 달라. 내용이 좀 다르죠. 그래서 1, 2, 3, 4연이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정형시라기보다는 자유시로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정시에 해당합니다. 서정시. 서정시는 뭘 표현한 시겠어요? 바로 정서를 표현한 시겠죠. 그죠? 그래서 정시는 정서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감정이죠. 감정을 표현한 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의 주제는 다른 거 없어. 그냥 꽃이 피었다가 지는 봄의 모습이죠. 그래서 얘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뭐 풍경, 정경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바로 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자, 시의 전체적인 내용 보면 제일 먼저 봄에 눈이 튼 연보롱 살구꽃 나오죠. 잠깐 이쪽 올까요? 바로 뭐였어요? 눈을 틔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살구꽃이 반가워서 누가 춤을 춰? 나비가 춤을 추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살구꽃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예요? 살구꽃이 지니까 애상감을 느껴요. 슬픔을 느끼죠? 이거 누가 느끼는 거야? 나비가 느끼는 거야. 하지만 나비가 느끼는 거지만 이건 결국 누구의 마음이야? 시적 화자의 마음이죠.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비가 슬퍼하면서 돌아가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나비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감정 이입의 대상이 되겠죠. 뭐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냥 시적 화자, 시인이 자신의 감정을 투영한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비는.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 나비의 슬픔은 결국은 내가 느끼는 슬픔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 시의 운율을 이루는 요소들 보겠습니다. 자, 7, 5조의 음수율이 있었죠. 그죠? 7, 5조. 그래서 이 7, 5조에 따른 운율을 우리가 음수율이라고 해요. 음수. 소리의 숫자에 따른 율격 7, 5조 음수율이고요. 그 다음에 3음보는 민요적 율격이라고 합니다. 3음보. 그 다음에 각 연이 음니다로 끝나요. 그죠? 음니다로 끝나는 거 우리가 확인했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단어 반복했습니다. 바로 뭐였어요? 여기 나온 거였죠. 그죠? 단어 반복이었고요. 그 다음에 1년, 3년, 2년, 4년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했죠? 요거 문장 구조의 반복 하지. 그래서 보면 지금 이 시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형태를 통해서 운율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운율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운율 형성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뭘도 할 수 있다? 의미 강조도 할 수 있다는 거 정리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의태적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정겹고 귀여운 느낌을 줘요. 송이송이, 하늘하늘, 너훌너훌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서를 보시면 꽃이 피고 봄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뭔가 반가움과 기쁨 표현이잖아. 춤을 추는 것. 근데 꽃이 지게 되면서 뭔가 애상감, 그래서 아쉬움과 슬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자세히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아쉬움, 슬픔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마라니의 심정을 보면 첫 번째는 어때요? 여기는 기쁨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반가움, 기쁨이라면 여기는 아쉬움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학습활동 내용 보겠습니다. 학습활동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또 해보면 자, 말하는 이가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인가? 봄날에 뭘 보고 있어? 살구꽃 바라보고 있죠. 살구꽃. 이거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바라보고 있어요? 나비가 춤을 추고 있다. 나비의 모습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치?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살구꽃과 나비의 변화. 살구꽃은 꽃을 피웠다가 떨어지고요. 나비는 춤을 추다가 울며 돌아서는 장면. 나오죠? 됐고요. 자, 이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의 분위기가 어떤지 얘기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시는 우리가 여기서 봤던 내용 중에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 내용하고 또 하나는 이 정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시라는 건 어찌됐든 간에 정서를 표현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서를 찾아야 돼. 그래서 이러한 정서 변화에 대한 걸 빵포인트로 정리하셔야 되고 또 하나 운율을 형성하는 게 어떤 요소들이 있었는지도 빵포인트로 정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비가 춤을 춘다. 바로 뭐야? 살구꽃이 피면서 나비가 춤을 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꽃이 지자 나비가 울며 돌아서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슬프고 안타까운 분위기 혹은 쓸쓸하고 안타까운 분위기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시에 나타난 운율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 이미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다시 또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26페이지 보세요. 다음을 소리내어 읽어보고 시와 비교하여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보자. 보세요. 봄바람이 부는 길에 연분홍색 살구꽃이 눈이 튀기 시작합니다. 살구꽃이 반가웠는지 나비는 나풀거리며 꽃 주위를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연분홍색 살구꽃 송이들이 바람에 지고 나니 나비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립니다. 자, 이 시의 내용을 완전 다큐로 풀어서 써버린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운율이 사라져버려. 그럼 뭔가 이 정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 느껴지죠. 리듬감이 절대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정서나 이런 것들도 약간 좀 너무 다큐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죠? 됐습니까?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시에서는 이 두 가지 빵포인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 얘네들은 시험 문제에 꼭 출제될 거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 내용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우리 오늘 첫 시간에 배운 내용은 바로 운율에 대한 거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운율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 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념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본문 안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시에 나타나는 운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주제는 시에 나타나는 정서야. 감정. 그게 어떠한 것인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의 분위기도 정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의 세 가지 내용은 반드시 오늘 수업 마치고 나서 좀 쉬었다가요. 오프톡 게시판에 배운 내용을 차근차근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어요. 그죠? 첫 시간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동안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습관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중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같이 선생님하고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는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본문 내용 정리할 때도 어찌 보면 다른 선생님들, 다른 친구들하고 공부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접근 방법이나 해석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수업이 될 테니까요. 처음에 조금 힘들고 어렵고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단련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실력도 어마무시하게 성장할 거라는 거 믿고요.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좋은 성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반드시 오늘 배운 거 오프독에 정리하시고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반드시 날개 문제 풀어보시고 옆에 나와 있는 문제 있잖아요. 거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또 Q&A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강의였습니다. 수고 많이 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 또 새로운 강의로 만나도록 할게요. 힘내서 공부하시고 우리 또 새로운 강의에서 만나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